안녕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은 2019년 기린교실 5번째 시간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웠지요.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에는 청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청은 외교, 군사, 재정 등 조선의 전 분야에 걸쳐 감시와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의 도움으로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명성황후, 그리고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청에 더욱 의지하며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것들을 지켜가며 천천히 개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대원군 시절 개혁을 반대하던 유생들도 우리가 모시는 청이 개혁을 한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이다 며 개혁을 일부 찬성하고 나서는데요. 이들 세력을 수구파라고 했으며 그 대표적 인물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나올 것이니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한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은 청을 따르는 것은 가라앉는 배에 타는 것과 같다며 청과의 관계를 물리치고 어서 서양의 개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맞는 말이었어요. 청나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조선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던 청. 과거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니 오히려 유럽의 야만인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무시했던 청은 어느새 그들에게 추월당하여 영국, 프랑스 등 서구와의 전쟁에서 연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며 기세가 오른 급진개화파는 일본에게 돈을 빌려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양반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했지요. 과거에 비해 세력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청은 조선에게 무시할 수 없는 대국이었습니다. 고종은 혹시 청이 분노하여 조선을 쳐들어오게 될까 두려워 수구파와 급진개화파 중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못하고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던 중 청이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조선에 보내주었던 군사 중 절반을 청으로 회군시킵니다. 급진개화파는 이를 하늘이 내려준 기회로 생각하고 일본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아 나라를 뒤집어 엎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1884년 갑신년에 정치적으로 일어난 반란이다 라고 하는 갑신정변입니다. 우정국, 그러니까 오늘날 우체국의 개국 축하 자리에서 자객들을 시켜 수구파 요인들을 암살 시도하고 경복궁으로 달려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수구파 요인들이 반란을 계획하였고 자신들이 보호하겠다고 거짓을 고해 왕의 궁궐을 옮기고 암살에 실패한 수구파 요인들을 일본군과 함께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급진개화파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조정을 갈아엎고 정강 14조라는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안의 내용으로는 납치된 대원군을 귀국시키고 청에 조공하는 잘못된 관습을 폐지할 것, 신분제를 폐지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탐관오리를 벌하고 청렴한 관리를 두어 나라를 부유하게 할 것, 중복된 세금을 없애고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지 않을 것, 유배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사정을 봐서 풀어줄 것,
순사를 새로 두어 도둑을 막을 것 등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 좋은 내용 같나요? 안 좋은 내용 같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가 곧 급진개화파의 거짓말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청에 도움을 요청해 1,500명의 지원군이 궁을 포위하게 됩니다. 군사를 보내주기로 했던 일본은 약속을 깨고 돌아가 버리지요. 급진개화파의 반란은 단 3일 만에 진압되게 됩니다. 1,500명.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떤가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겨루어 볼 수 없는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갑신정변이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국민들이 나시고 곡괭이고 가지고 나와서 청과 싸워주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어려울수록 똘똘 뭉치는 의지의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까 정강 14조의 뜻이 좋았다고 그랬죠? 뜻이 좋아서 국민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뜻으로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일본의 힘을 빌려 개혁을 하려고 한 점, 그리고 궁궐에 피를 뿌리며 왕을 위험에 빠뜨렸던 점, 이런 점들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어요. 반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우리나라 안에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그 사람들을 반란을 계획한 사람들로 생각하니까요. 결국 급진개화파는 갈 곳을 잃고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쫓겨났다. 일본은 받아줬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알겠죠? 네, 급진개화파들은 나중에 대부분 친일로 변질하게 됩니다. 결국 갑신정변의 결과 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 더욱 심한 감시를 시작하고요. 일본은 갑신정변으로 일본 공사관에까지 피해가 갔으니 보상을 요구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더욱더 심하게 조선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개화파는 반란군이다 라는 인식이 온 나라에 퍼져서 정변에 참여하지 않은 개화파들까지도 해외로 대부분 망명해버렸고, 그동안 천천히 늦은 걸음으로라도 진행해오고 있던 개혁들은 갈 곳을 잃고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세계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나라들과 발맞춰 발전해야 했을 이때 발전이 멈춰버리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일들만 있는데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갑신정변은 일본의 힘을 빌려 일으킨 정변이었기에 성공했더라도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되지도 않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실패한 정변이었어요. 하지만 정강 14조의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어 뒷날 조선의 개화에 모두 반영되었는데요. 정강 14조의 내용 중 기억나는 내용을 세 가지 어렵겠죠? 두 가지만 적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한테 기대하게 해주세요. 자꾸 실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는 꼭 댓글 달아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이들, 내일 만나요. 안녕.